자, 키키올릭입니다. US 오픈 6일차 경기가 끝났고요. 오늘도 쪽집게 돗자리깐 문어 임규태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 뭐 고조 맞추고 네. 캐스퍼로드 탈락 맞추고 저는 다 반대로 예측해가지고 망신당했는데 우리 임규태 위원 다 맞췄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투어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 선수들과 이렇게 맞대결을 했을 때 좀 이 선수가 좀 강점이 이 선수보다는 좀 있겠구나. 좀 그런 거를 저 혼자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진표를 봤을 때 이 선수가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를 좀 예측을 잘한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조코비치가 어저께 5세트에서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그건 예측 못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예측 가능했던 일이었습니까? 저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간담이 서늘케 했고요. 1, 2세트 때 사실 이 제레 선수가 서브가 워낙 잘 터졌고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뭐 조코비치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제레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1, 2세트를 가져갔고요. 3세트에서는 사실 초반에 이 제레 선수가 브레이크를 당하면서 조코비치 선수의 이 심리적인 좀 마인드를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코비치가 이 5세트 경기에서 리버스 스윕하는 거를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공식이 있어요. 1, 2세트를 내주더라도 3세트 초반에 브레이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레 선수가 물론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든 초반에 자신의 서브를 먼저 브레이크 당하는 거를 극도로 조심했겠지만 어쩔 수 없죠. 1, 2세트를 먼저 따고 그 1, 2세트를 따기까지 제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조코비치를 상대로 1, 2세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브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2세트인가 서브 성공률, 득점률 말고 성공률이 90%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코비치 선수가 리턴에서도 지금 포지션 변경을 안 하던 포지션 변경도 조코비치 선수가 또 보여줬고요. 특히 이 백엔드 크로스코트 대결에서 전혀 제레 선수가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또 제레 선수가 턴어라운드 포핸드로 인앤아웃을 굉장히 헤비 탑스핀을 주면서 깊숙한 곳으로 조코비치 선수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1, 2세트를 이렇게 가져간 것 같거든요. 이 하드코트지만 이 제레 선수가 이 클레이 코트에서 워낙 단단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항상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US 오픈 자체가 좀 서페이스가 바뀌면서 좀 느린 서페이스로 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됐죠. 예. 네. 그러면서 제레 선수에게도 조금 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레가 왜 클레이에 성공할까요? 일단 헤비 탑스핀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핸드 쪽에서 이 인앤아웃, 특히 인앤아웃 헤비 탑스핀이 예전에 이제 테니스 광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이고 안드리브 선수라고 있습니다. 엄청 감죠. 그렇죠. 예. 약간 체중을 뒤로 해서 많이 헤비 탑스핀을 감아치는 페더러를 선수인데 많이 괴롭혔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예. 이 선수가 그 선수랑 거의 비슷하게 포핸드를 많이 구사하고 백핸드는 플랫성으로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클레이 코트에서 잘했던 선수이지만 하드 코트에서도 뛰는 양도 굉장히 많고 해서 조코비치 선수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테니스 경기의 특성상 이 자기보다 상위 랭커 본인보다 상위 랭커를 업셋을 할 때는 이 본인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잘하는 선수가 더 대부분 경기의 주도권을 베이스라인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위 랭커 선수들이 더 많이 활동량을 보여주고 더 많이 뛰어줘야지만이 그 선수를 잡아낼 수 있는데 제레 선수도 그날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조코비치 선수가 드롭샷도 굉장히 많이 놓고 여러 가지 앞뒤로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제레 선수가 정말 많이 뛰었었거든요. 하지만 3세트 초반에 바로 브레이크에 당하면서 이 조코비치 선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 게 역전의 이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조코비치 팬들 많으시니까 걱정은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32강전부터 5세트를 가면은 조코비치가 그 신시내티 마스터스와는 달리 좀 몸 상태가 다운된 것이 아닌가. 조코비치 이번에 우승 뭐 여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결승까지는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어제 경기력을 5세트까지 쭉 보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코비치가 이번에 어떻게 우승전선에 좀 먹구름이 끼었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건 제레가 잘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조코비치에게 한 번 정도의 이런 위기가 오는 건 오히려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조코비치 선수가 경각심을 갖고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이 다음 붙을 상대죠. 이 16강에서 붙을 상대 고조인데 이 선수가 예선을 통과하면서 아주 강력한 서브와 이 파워풀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지금 16강까지 올라왔는데 조코비치 선수가 이 제레 선수에게 한번
크게 혼났기 때문에 내일 첫 경기부터 첫 세트부터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잘하셨습니다. 고조 그는 누구인가? 아. 아니 어떻게 하다 고조를 픽했어요? 이게 세계 랭킹 100위에도 없는 고조인데 그 다른 선수 다 제치고 고조를 픽했습니까? 이 고조 선수는 저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챌린저에서 워낙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고 이 데이비스컵에서도 크로아티아를 대표로 해서 또 마린 칠리치 선수와 같이 시합을 뛴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선수를 자주 봤었는데요. 파워풀한 이 서브와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있지만 아직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100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어제 이 베슬리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 정도로 이 첫 서브 성공률이 득점률이 91%가 됐어요. 경기가 끝날 네. 때까지. 성공률은 78%였고요. 사실 이 첫 서브 성공률이 70%, 65% 이상만 돼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그렇죠. 나오는데 이 78%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서브가 또 됐고요. 이 선수가 또 서브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완벽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 고조가 저 첫 서브 득점률이 막 그 8, 90% 네. 됐죠. 그 베젤 91%. 90% 넘었죠. 네. 그건 베젤리잖아요. 자, 근데 리턴의 역대 최고의 리터너라고 불리는 조코비치를 상대로 그런 첫 서브 득점률을 보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프리뷰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조코비치 선수가 워낙 리턴에서 아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약간의 또 기회가 있다는 거는 두 선수가 첫 맞대결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연습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두 선수가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연습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첫 맞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고조 선수가 긴장을 안 하고 본인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쳐준다면 또 초반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거든요. 고조와 조코비치가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대결한다면 어떤 양상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고조 선수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스트로크를 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코비치 선수가 그 공격을 하게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조코비치가 5세트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 라운드를 치를 때 체력적인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했지만 걱정을 다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36살이 넘은 상태에서 5세트 메이저 대회 중간에 5세트를 치른 건 사실 이번이 첫 경험이니까 이렇게 30대 중후반을 가는 조코비치가 과연 예전처럼 그 금광불개 모드로 그 극강의 회복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뭐 노파심에서 해본다면 어떨까요? 또 시간도 새벽 1시가 넘어서 그렇죠. 현지 시간이 1시가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거의 2시 가까운 시간에 돼서 끝났기 때문에 또 쿨다운을 하고 뭐 아이스베이스에 또 들어갔다가 호텔에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4, 5시 됐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코비치 선수는 뭐 수년간, 십수년간 이런 경험을 또 해본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겨내지 않을까 또 싶어요. 이 걱정을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요. 조코비치가 그 온코트 인터뷰 말미에 네. 자기가 스스로 그 말을 했어요. 일단 다음 상대가 고조인데 그 다음 상대 누군지 지금 상관없다. 난 일단 리커버리가 중요하고 36살인 내가 리커버리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코트 인터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나이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조코비치가 나이로 인한 체력 저하가 느껴진 적이 저는 30대 이후에 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코비치가 20대 초반에 글루틴 프리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조코비치가 오히려 체력적으로는 그때가 약점이었지, 그렇게 체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30살이 넘어서 30대 중반까지 나달, 알카라스 이런 선수와 치고받고 접전을 해도 끄떡없는 체력. 그리고 특히 제레랑 할 때도요. 5세트 경기에서 힘이 떨어지던가요?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브래드 길버트가 인터뷰를 길게 하면서 체력이 더 떨어졌죠. 이번 US 오픈 조코비치의 서브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핸드랑. 저는 굉장히 포핸드 쪽에서는 지금 깊숙한 곳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크로스코트를 치거나 아니면 백핸드 다운더라인을 쳤을 때 상대가 뛰어가서 러닝 포핸드를 치고 난 뒤에 굉장히 한 템포 빠른 포핸드를 다운더라인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더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포핸드를 구사하고 있고, 뭐 조코비치 선수의 서브는 아시다시피 200km가 뭐 크게 넘어가지는 않지만 이 플레이스먼트로 승부를 보는 서브이기 때문에
지금 서브의 테크닉도 굉장히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간결해지고 있거든요. 이 조코비치는 간결해지면서 본인의 체력을 세이브하고 있는데 플레이스먼트가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상대 본인의 서브 게임을 잇는 게 뭐 이번에 제레 선수하고 두 번의 서브 게임을 잃었지만 네. 앞으로 올라가면서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고조가 사실은 아직까지 현재 스코어로는 챌린저급 선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챌린저급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뭐 챌린저도 사실 이 투어와 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100위 안에 70위권 100위권 사이와 이 122, 152 사이권 선수들 별 차이가 없는데 이 고조 선수가 이제는 좀 눈을 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선수가 앞으로 50위 아래도 저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챌린저 쪽에서 많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투어에 온다면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조가 약간 좀 그 대기만 성형, 좀 늦깎이고 지금 테니스 자체를 남들처럼 7, 8살 한 게 아니라 12살까지 축구를 했다고 해요. 축구 클럽에서 축구 선수를 하다가 축구 감독님한테 대판 혼나고 기분 나빠가지고 뛰쳐나온 다음에 난 테니스 할 거라고 바꿨다는데 이런 선수들 무섭습니다. 25살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챌린저를 충분히 경험하고 챌린저가 더 어떻게 보면 그때 임규태 위원도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챌린저 애들이 공 패는 건 더하다. 더 세게 때린다. 더 빠르죠. 예, 그렇게 투어와 챌린저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끗 차,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 서브나 미세한 리턴 이런 한 끗 차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조가 지금부터 투어급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올 시즌에도 유벤크스 챌린저급 선수였는데 바로 윈블던 8강 갔잖아요. 그러니까 챌린저 여러분들은 저 챌린저 무시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열리는 챌린저 대회 정말 직관 가보세요. 자, 결론 조코비치 대 고조 누가 이긴다 픽. 1세트는 좀 타이트하게 갈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3대 0으로 조코비치가 이기지 않을까. 한 세트도 못 단다. 한 세트도 못 따지만 스코어는 타이트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 조코비치가 체력적인 어떤 그 이틀 전에 5세트를 치렀던 부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3대 빵? 네. 저는 3대 1로 할게요. 네.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 조코비치와 고조의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를 뭐 무난하게 물리친다면 고조의 도전이 거세겠지만 8강에서는 프리치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프리치 선수가 지금 현재 컨디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프리치 선수가 또 저는 8강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또 스트리커 선수가 또 이 치치파 선수를 잡아주면서 업셋했죠. 또 올라왔고요. 이 프리치 선수가 이 스트리커 선수도 저는 무난하게 좀 잡아주지 그래요. 않을까. 이거는 프리치를 위한 대회가 형성돼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죠. 치치파스가 조기에 스트리커라는 복병한테 잡혀줬기 때문에 그 프리치가 물론 이 스트리커를 얕볼 수 없겠습니다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 위해서 치치파스보단 분명히 좀 한결 수월한 상대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힘을 덜 빼고 정말 8강에서 끝판왕 조코비치와 아직도 저 기억납니다. 2020년 호주 오픈 조코비치 프리츠 풀세트까지 갔고 저는 조코비치 모든 업셋 경기 그러니까 역전승 중에서 프리츠한테 한 게 제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복부 근육 부상 때문에 거의 기권이라고 봤거든요. 기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프리츠한테 이겨냈더라고요. 그래서 8강도 한번 좀 빅매치가 의외로 프리츠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8강이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다시 스타디움이 사실 이 테니스 경기장 중에 제일 많은 팬분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관중석을 지니고 있는데 너무 넓죠. 이 프리츠 선수가 홈코트에 응원을 받고 8강에서 조코비치 선수와의 대등한 경기를 저는 펼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태 올리기 저 프리츠와 조코비치의 8강이 성사되면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US 오픈 재밌게 보십시오. 고맙습니다.